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공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공부라는 단어를 떠올리니 IMF 시절 혹독한 시련으로 꿈을 포기했던 많은 청년들에게 위안을 주었던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책이 생각이 납니다. 가스 배달, 물수건 배달, 택시기사, 막노동꾼을 거쳐서 고교 졸업 6년 만에 명문대 수석의 영예를 차지했던 저자의 공부 이야기는요, 평범한 사람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공부가 제일 쉽던가요? 공부 재미있나요? 우리는 왜 삶의 많은 시간을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공부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요? 공부에 대해 논한 입지호학 첫 번째 고전의 지혜입니다. 논어 헌문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고지학자 위기, 금지학자 위인. 글자풀이를 해볼까요? 고지학자의 고는 옛날입니다. 지는 중심단어인 학자를 수식할 때 사용하는 어조사로 뭐뭐의 라는 의미입니다. 자는 대명사로 동사 뒤에 놓여 뭐뭐하는 자의 뜻으로 학과 연용하여 배우는 자를 지칭합니다. 위기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다움을 완성하기 위해 공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은 요즘으로 지금의 뜻입니다. 위인은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 공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장 구조에 따라 원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공부하는 자는 자기다움을 완성하기 위해 배웠는데 지금의 공부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배운다. 공자는 배움을 좋아하는 호학을 강조하였고요. 스스로 학이불념이라 하여 배우되 실증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부가 어떻게 좋기만 하고 실증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자의 후예답게 동아시아에는요, 공부 관련 고사가 많이 있습니다. 혈량자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혈량과 자고가 합쳐진 성어인데 혈량은 한나라 송경의 고사에서 유래하였고요. 자고는 전국시대 소진의 고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송경의 자는 문보이다. 배움을 좋아하여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를 않았다. 잠이 오고 피곤하면 이승, 개두, 현, 옥량 끈으로 머리를 이렇게 묶어서 집안 대들보에 매달았다. 소진은 책을 읽다가 잠이 오면 인추, 자자, 기고, 혈류, 지조 송곳으로 넓적다리를 이렇게 찔렀는데 피가 발까지 흘렀다. 피곤하면 눕고 싶고 잠을 자야 몸이 견딜 수 있을 텐데요. 자는 시간도 아까워 잠을 이겨내며 시간을 절약해 공부한 손경과 소진의 고사는요, 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수많은 학생들을 잠 못 들게 하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형설지공이라는 고사성어도 유명합니다. 형은 형화의 준말이고요. 차윤의 고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설은 영설의 뜻이고 손강의 고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다치바나 다카시는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 라는 책에서요, 도쿄대가 찻장과 같은 전문적 바보를 양산해 왔다고 진단합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과 도덕적 책임은 책 속에나 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곳곳에서
대학에 대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일본 대학의 지적 망국론을 지적한 책은 우리에게 배움은 무엇이고 대학은 어떠해야 하는지 숙고의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한자 공부의 공은요, 땅을 따질 때 쓰던 절국공이를 형상하고 있습니다. 절국공이로 땅을 이렇게 다지듯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부를 의미하는 학습도 논어 첫 문장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학이 시습지, 배우고 부단히 익혀라. 고대 각골문에서 학은요, 집안에서 아이들이 두 손으로 새끼 매듯 짓는 법을 모방하는 것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저초월적인 신과 같은 존재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의지를 발현하여 선현들의 축적된 지혜를 배우는 것이 공부의 의미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물론 배움은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 부단히 힘쓰는 익힘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논어는 공부를 배움, 이 학과 익힘, 이 습자를 합친 학습으로 규정합니다. 공자는 당시 사람들이 공부 대하는 태도를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위인, 이 위인은요, 남의 시선이나 외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공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나 세상이 정한 기준에 맞추는 공부는요, 수단화된 도구에 지나지 않고 참고 견뎌야 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요, 피로감을 느끼거나 의미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기, 이 위기는요, 자기다움을 완성하기 위해 하는 공부를 의미합니다. 겉만 꾸미고 바깥을 쫓으며 명성이나 구하고 명예나 취하려는 공부는 군자가 추구해야 할 공부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고 새가 하늘에서 날아다니듯 스스로 편안해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공부가 위기제약인 것입니다. 물론 자기다움을 모르거나 자기다움을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선적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인 도움이 미미하거나 없더라도 하고 싶은 것에 최선을 다하며 성공 경험을 쌓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한 방송에서 13살 요요 천재 박준상 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준상 군의 보물 1호는요, 책가방이 아니라 요요 가방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요요부터 찾는 준상 군은 밥을 먹을 때도 양치를 할 때도 쉬지 않고 연습하여 2017년 요요 전국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꾸준히 노력하며 성장하는 준상 군은 요요 선수 겸 아티스트가 되어서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이 요요를 알리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잣대로 보면 영어, 수학 이런 공부가 아닌 이런 요요 연습은 무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하고 싶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과정과 성공의 경험은 훗날 자신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자신의 길을 잘 찾지 못하더라도요,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길을 찾는 쉬운 방법으로는요, 전문가나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고 싶은 것에 관심을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의외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때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고 싶은 것이므로 이 하고 싶은 것은 나의 내면에서
드러난 것이므로 이것은 나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에 지금 집중하다 보면 점차 나다움, 참다운 자기다움을 자각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편안해하는 자기만의 길을 찾았다면요, 굉장히 행복한 것이죠. 그럴 때는요, 옆눈 가린 경주마처럼 그 길을 굳세고 우직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책의 저자는 공부에 매진하던 당시를 회상합니다. 수능시험 막바지로 가니까 떨어져도 그렇게 슬플 것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할 때 최선을 다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매력을 느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큼 다 해봤기 때문에 후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고 싶은 것에 최선을 다한 삶은요,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길을 찾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남도 하고 싶은 것인지, 내가 편안해 하는 길이 남도 편안해 하는 길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본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감정은요, 타자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감정입니다. 오케스트라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등 여러 악기로 이루어진 합주인데요. 각각의 악기들이 자기 소리를 내면서도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 다른 악기와 조화로운 소리를 낼 때 비로소 아름답다는 찬사를 받습니다. 참다운 나의 다름을 전제하면서도 다른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자기다움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었던 선현 퇴계는요, 군자가 힘써야 할 공부가 위기지약임을 강조하며 군자의 학문은 자기를 위할 뿐이다.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함이 없음에도 그러한 것이다. 예컨대 깊은 산 무성한 숲에 있는 난초는 종일토록 향을 피우지만 자신이 향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난초의 이런 삶은 군자가 힘쓰는 위기지약의 뜻과 똑같다. 깊은 산 무성한 숲에 홀로 피어난 난초가 남에게 향기를 자랑하기 위해 꽃 피우지 않듯이 천성 그대로 꽃을 피우고 향내를 풍기는 자기 함양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안개꽃은 안개꽃대로 묵묵히 자기다운 그 모습을 꽃피워야 아름답습니다. 애플의 전 CEO 스티브 잡스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통념, 즉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가리는 소음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가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다움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에 나를 맞추느라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면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울려오는 직관에 귀 기울이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문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은 따라 읽어주시면 됩니다. 고지학자는 위기요, 금지학자는 위인이라. 배움의 과정이 고통스럽다면 지금 하는 공부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인지 나를 완성하기 위한 공부인지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절국공이로 땅을 이렇게 다지듯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 공부는요, 자기다움에 충실하고 타인과의 조화로움을 이루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위기제약입니다. 그러니 부단히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위기제약의 공부는요, 즐거움을 덤으로 줍니다. 논어는 학습의 결과를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학이 시습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부단히 익히면 부력열화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 즉 위인제약은요, 지속 가능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배움을 통해 자기다움을 완성하면 결과에 좋고 나쁨과 무관하게 공부 자체가 기쁨일 수 있습니다. 참다운 나와 마주하여 나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데서 오는 기쁨일 것입니다. 게다가 학습의 결과는 기쁨의 확장이기도 합니다. 유붕, 자원, 방내, 불협, 낙호와 벗이 먼 곳으로부터 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아껴주며 관심 가져주는 벗은요, 그가 힘이 세거나 돈이 많아서도 아닐 것입니다. 이익이 될 만한 것이 있어서도 아닐 것입니다. 자기답게 살면서 바른 행동을 하기에 만나고 싶어 저절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나면 즐겁고 뜻을 같이 하니 기쁜 것입니다.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공부는 결과에 좋고 나쁨과 무관하게 그것이 무엇이든 그 자체가 목적이고 과정도 이미 있습니다. 즐거움은 덤입니다. 진정 내가 하고 싶은 공부, 그래서 세상에 의미 있는 공부, 그런 공부에 매진하는 여러분들의 일상 기대해 보겠습니다.